네, 여기 보는 게 배터리인데요. 배터리 아주 묘하게 생겼죠. 이거 보여드리는 건 저희가 최초일 거예요. 어떻게 생겼냐면,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테슬라 뮤지엄입니다. 테슬라 뮤지엄이라고 해서 정말 막 엄청난 그런 박물관 같은 건 아니고요. 매장인데 매장의 일부분에 이렇게 뭘 꾸며놓은 곳이라고 해요. 사실 테슬라 뮤지엄만 있는 건 아니고 테슬라 랩도 있습니다. 랩은 정말로 대단한 곳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게 랩이고요. 뮤지엄은 간단하게 꾸며놓은 곳이라고 하는데 테슬라에 대한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니까요. 여기 LFP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테슬라를 기가팩토리에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합니다. 직접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야, 테슬라 매장이 이 정도는 돼야죠. 우리나라는 테슬라 그렇게 많이 팔면서 매장이 이 정도 안 되는 건 말이 됩니까? 야,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들이 진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항상 바쁘게 이렇게 정말 열심히 일하는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테슬라고요. 여기 보면 모델 X 있고 모델 Y 있고 모델 3 있고 모델 S도 있네요. 모델 S 플래드 엄청나게 빠른 것이 여기 있네요. 모델 3가 여기 있고요. 여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이거부터 보도록 하죠. 여기 있는 거 컷오프라고도 하고 절개 모형이라고도 하는 속속들이 살펴볼 수 있는 이런 모델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강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한자 뭔지 하나도 모르겠고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 좀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우리가 바디 인 화이트라고 얘기해요. BIW라고 얘기하는데요. BIW를 이렇게 컬러별로 나눠놨습니다. 이 컬러가 뜻하는 거는 이 컬러별로 강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강성을 갖고 있느냐, 이 빨간색이 가장 강력한 철입니다. 만져도 된대요. 한번 두들겨 볼게요. 두들겨보면 우리 알 수 있나? 두들겨봐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장 강력한 부분은 빨간색이라고 합니다. 충돌에서도 실내를 잘 보존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강력한 빔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자리로 보시면 배터리 팩이 있으면 막연히 측면 충돌이 강하다 이렇게들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 측면 충돌에 강하도록 철제 빔을 잔뜩 집어넣는 거죠. 왜냐하면 배터리 팩은 굉장히 깨지기 쉽고 깨졌을 때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 배터리 팩을 어떻게든 보호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가장 강력한 초고장력강으로 이 케이지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 배터리 팩도 보호하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상하게 사고만 나면 배터리 팩이 깨지고 화재가 나 라고 생각하면 그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정말 배터리 팩은 소중하게 다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빨간색 강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 안쪽을 삥 둘러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전복됐을 때, 왜 이 전복됐을 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왜냐면 전기차들은 무거워요. 전기차는 배터리가 700kg가 넘기 때문에 이 전기차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면 차가 전복됐을 때 훨씬 더 큰 무게로 이걸 짓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쪽에 초고장력강을 이렇게 두르게 돼 있는 거고요. 초고장력강은 이렇게 뒤쪽으로 둘러서 이 뒤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다른 메이커들은 이렇게까지 초고장력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브랜드가 없거든요. 기가파스칼 이상의 초고장력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도 이렇게 초고장력강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충돌 안전성을 위해서입니다. 이게 테슬라가 충돌 안전성이 높다는 것들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아래쪽에 보면 이 부분도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 아래쪽으로 이렇게 삥 둘러서 U자형으로 있습니다. U자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낮아요. 차에서 가장 낮은 부분이 가운데 U자 프레임인데요. 저 U자 프레임이 도대체 왜 있을까? 저것도 배터리 팩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마운트를 하기 위해서 형태를 어떤 식으로든 만들 수 있지만 저 U자 프레임은 U 형태니까 그만큼 정면에서 오는 충격을 잘 버텨낼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한 거예요. 마치 달걀 껍질이 아주 약하지만 이렇게 U 형태면 위에서 눌러도 버틸 수 있듯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저게 저렇게 낮으면 연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타고 넘었을 때 저 부분이 먼저 연석에 부딪히고 그리고 차가 떠서 이 배터리 팩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고안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프레임을 한번 볼까요? 현대의 프레임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가운데가 오히려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와 있죠.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배터리 팩을 보호하는 건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배터리 팩을 보호하는 게 여기 하나, 저 옆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오로지 배터리 팩만을 위해서 이렇게 보강을 해 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이 앞부분도 지금 철봉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보통 이제 자동차에서 봉을 사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자동차라는 건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커다란 철판 롤을 가져와서 철판 롤을 찍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봉을 사용한다는 거는 저 봉은 자동차의 생산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별도로 외부에서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저 봉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프로세스가 길어지고 되게 만만치 않은 일인데, 어쨌든 안전을 위해서니까 저기다 봉을 꼭 집어넣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비용이 증가되더라도 집어넣게 된 겁니다.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측면에서도 보면 여기 이런 식으로 측면을 보강한 걸 볼 수 있죠. 사실 없어도 그만이잖아요. 없어도 그만인데 배터리 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락커 패널 부분을 굉장히 두껍게, 제가 지금까지 봤던 어떤 차보다 더 두꺼운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두꺼운 락커 패널을 이용해서 측면 충돌을 했을 때 배터리 팩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한 거죠. 아, 이 정도를 하니까 그렇게 충돌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빈도가 적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뒤쪽에 있는 이 노란색 부품입니다. 이거 기가 캐스팅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부품인데, 이전에는 여기에 80개의 부품이 있었던 것을 이걸 찍어서 한 번에 만들어서 단 하나의 부품으로 해결했다고 합니다. 80개를 하나로 그게 되나? 사실 잘 믿어지진 않아요. 뭔가 좀 아닐 것 같아. 게다가 80개라면 80개의 부품을 조립하는 시간이며 비용이며 뭐 그런 것들이 들 텐데, 이거를 꽝꽝 찍어 만들면 5분에 하나씩 찍혀 나온다고 합니다. 아니, 5분에 하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인데, 일단 기가 상하이에서는 뒷부분만 이렇게 찍어서 만들고요. 기가 베를린 같은 경우, 최신 공장의 경우는 저 앞부분도 찍어서 만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앞뒤를 찍어서 만들면 차의 파트가 몇 개 없겠죠. 부품이 거의 없는 상태로 이 바디인 화이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굉장히 튼튼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이 기가 캐스팅으로 차를 만들 수 있다는 거 대단한 능력으로 보여집니다. 네, 여기 보는 게 배터리인데요. 배터리 아주 묘하게 생겼죠.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배터리가 아니어서 좀 놀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보여드리는 건 저희가 최초일 거예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 배터리 팩이 이렇게 두부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벽돌처럼 생긴 이 배터리 팩이 쭉 있어요. 26개가 있습니다. 가운데 쪽에는 28개가 있어. 가장자리 26개 있고. 그래서 26개 있는 가장자리 쪽은 조금 더 짧아요. 왜냐면 자동차에 휠하우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양쪽은 좀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운데 좀 길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짧게 길게 이런 식으로 생겨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각각의 배터리가 서로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 테슬라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실린더형의 배터리를 쭉 사용하고 있어서 거기 그 사이로 이렇게 냉각수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게 또 부서지기 때문에 그만큼 불을 좀 더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어요. 정말 큰 사고에서 보통은 배터리 팩을 보호하지만, 만약에 정말 큰 사고가 나면 그게 부서지면서 그 차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거나 이런 일들을 막아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죠. 근데 이 LFP 배터리는 그렇진 않은데, 그런 부분이 없는 대신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위쪽에 에어 벤트가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이 위쪽에 있는 에어 벤트를 통해서 공기가 밖으로 배출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배터리 팩 자체의 온도가 높아지는 걸 막아줄 수 있고요. 온도가 높아지지 않으니까 화염에 휩싸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전기차 법에는 이 차가 사고로 아무리 많이 망가져도 5분 동안은 절대로 불이 나면 안 된다는 법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충돌 테스트를 했을 때 5분 안에 불이 나버리면 그 배터리 못 쓰는 겁니다. 중국 법에는 못 쓰게 돼 있어요. 다른 나라 수출은 할 수 있겠지. 근데 어쨌든 중국에는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불이 났을 때도 아니면 사고가 났을 때도 어떤 일이 발생해도 5분 동안은 불이 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CATL이 이렇게 배터리 팩의 안전장치로 벤트를 일일이 뚫어놨다고 합니다. 여기서 뜨거운 공기가 막 빠져나오면서, 그러면서 불이 붙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능인 거죠. 대단한 안전장치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럼 냉각수는 어떻게 되느냐? 냉각수는 이 아래쪽으로 파이프를 통해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바닥면을 식혀준다고 해요. 뜨거운 곳이 이렇게 뜨거워졌을 때 아래쪽에 냉각수를 통해서 이걸 어느 정도 낮춰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의 경우는 아래쪽만 해서는 충분히 냉각이 되지 않겠지만, CATL이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나고 해서, 그래서 이 냉각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도록 충분히 잘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중국 배터리 회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것들 있죠. 전기차에서는 이런 걸 펜트하우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커넥터 같은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옥상 자리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배터리는 지금 하나가 딱 사용되는 게 아니고 4개가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그 4개 연결된 것을 이렇게 끝에서 이렇게 서로 연결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름대로 설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배터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배터리 팩에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가 있는 배터리 팩을 끄집어내서 다른 배터리 팩으로 갈아 끼울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
배터리팩을 다 교환하는 게 아니라 한 줄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리한 그런 배터리팩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배터리팩을 그때그때 요거 하나하나씩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아마 배터리팩 전체를 내리고 다시 하겠지만, 그래도 배터리팩을 리사이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레이아웃이라고 할 수 있죠. 배터리팩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다들 나름의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지금 기가 캐스팅을 통해서 이렇게 휠하우스부터 시작해서 이 전체를 다 하나로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게 무게가 괜찮네? 아니, 차 뒷부분인데 이렇게 들려? 모형이 아닙니다. 이거 실물이에요. 실물인데 되게 잘 만들었네. 그리고 이게 기가 캐스팅이라고 해서 정말 한번 딱 찍어서 그냥 탁 차에다 붙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거기에 여기 보면 깎은 게 좀 보여요. 그러니까 컴퓨터 같은 걸로 이렇게 쭉 보면서 이 부분 좀 튀어나왔구만. 캐스팅할 때는 어느 정도 주물의 그 자국 같은 게 남잖아요. 그런 것들을 깎는 과정이 있습니다. 오븐에 하나씩 딱딱 찍혀 나오지만, 오븐에 하나 찍혀 나오고 나서는 깎는 거죠. 이게 사실 똑같은 차를 계속 만드니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다른 자동차 같으면, 현대차가 만약에 산타페를 만들잖아요. 산타페 만들다가 다음번 산타페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전 산타페랑 다음번 산타페는 완전히 다른 물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주물을 가지고서 만들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처음에 만들 때는 어마어마하게 비용이 들지만, 그 다음부터 계속 찍어낼 때 찍어낼수록 계속 절약이 되는 그런 구조, 그런 발상 자체가 엄청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테슬라를 사시는 분들이 똑같은 차를 계속 만드는데도 계속 사주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흔히들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습니다. 테슬라 자율주행 시스템이 아톰인데도 잘 되네, 라이젠이니까 자율주행이 되겠지,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사실은 그건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의 아톰이나 라이젠 같은 건 그 안에 있는 AVN, 이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맡아서 해주는 프로세서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사실 테슬라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프로세서는 라이젠이나 아톰 같은 게 아니라 테슬라 자체 제작 프로세서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라고 그냥 써 있어요. 테슬라가 그냥 스스로 이걸 만드는 겁니다. 이게 FSD를 위한 FSD 칩이에요. 그래서 테슬라의 비전을 여기서 연결하고, 그리고 여기서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체 프로세서, 자체 보드를 갖고서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FSD가 그만큼 넘사벽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프로세싱 파워도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죠. 이거는 예전에 3.1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지금 테슬라들,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테슬라가 다 이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4.1이 곧 나오는데, 4.1이 나오게 되면 그게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아무튼 곧 나옵니다. 곧 나와요. 그리고 끝으로 이거 볼까요? 이거 테슬라 로봇 이미 알고 계시죠? 사실 볼품은 없지만 볼품 있나? 사실 뭐 그다지 뭐 멋진 것 같진 않지만 굉장히 엉기적 같지만, 중요한 건 이게 AI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얘가 다이나믹하게 움직여요. 회사 이름이 보스턴 AI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으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그 동작이 중요한 겁니다. 얘는 동작이 아니라 이 두뇌가 중요한 로봇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로봇은 움직이는 건 굼뜬데 자기가 어느 정도 판단하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게 우리 곁에 더 필요한 것일까?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야, 화분에 물 줘 라고 했을 때 알아서 화분에 가서 물을 주는 애가 중요한지, 아니면 덤블링을 하면서 막 가서 화분에 빵 물을 줄 수 있는 애가 좋은 건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얘는 덤블링은 확실히 못하는 것 같은데 AI를 가지고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들겠다는 거, 그리고 또 엄청나게 저렴하게 불과 한 2천만 원 정도에 만들 수 있다는 게 일론 머스크의 생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가정에 하나씩 갖는 거, 그런 걸 꿈꾸고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의 생각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거 재밌네요. Don't mess with Tesla 이렇게 써있어요. Don't mess with Texas라는 게 텍사스의 슬로건이죠. Don't mess with Tesla 해서, 이거 카우보이 벨트잖아요. 카우보이 벨트를 여기다 붙여놓고, 얘 자세도 지금 보면 뭡니까? 이거잖아요. 이거 빡! 이거잖아. 이걸 하는 그런 자세를 만들어 놨어요. 완전히 텍사스 보안관이거나 아무튼 건맨의 그런 느낌을 주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네요. 아주 재미있는 구성인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제한적이긴 해요. 하나만 더 보자. 하나만 더 보자. 여기 보이는 게 진짜 무섭습니다. 뭐냐면 스탠다드 레인지 모델 3예요. 중국에서도 가장 저렴한 자동차고요. 이 차는 모델 Y 스탠다드보다 한 10% 이상 쌉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모델 Y가 5,699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10% 싸니까 5,100 정도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5,000에서 보조금 700만 원 받으면 4,300,
희망회로를 돌려봅니다. 4천 초반에 살 수 있는 모델 3 곧 국내에 들어올 것 같고요. 게다가 놀라운 점 여기 한번 보세요. 단차가 미쳤습니다. 단차가 미쳤어요. 아니 물론 전시 퀄리티긴 하지. 근데 이게 단차가 이게 테슬라야? 이거는 약간 짝퉁 테슬라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물론 약간 단차 좀,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설계부터 단차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약간 이 정도 테슬라면 짝퉁이지 하는 느낌이 살짝 듭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돼? 저쪽으로 한번 볼까요? 이게 다 이런가? 이쪽도 지금 보면 단차가 어마어마하게 좋잖아요. 이것도 단차가 지금 상당히 좋아요. 잠깐만, 이것도. 이거 단차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딱 맞거든요. 이거 상당히 잘 맞습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상당히 잘 맞는 편. 잠깐, 여기서 찾았다. 이러니까 테슬라지. 이러니까 테슬라지. 아이고, 야, 저게 우연히 좋은 거구만. 이게 이러니까 테슬라지. 단차 보세요. 여기 하나도 안 맞고, 여기 좁았다가, 여기 다시 넓었다가, 요거 보세요, 요거. 여기 왜 비어? 테슬라 내 이럴 줄 알았어요. 여기 비는 거 봐. 와, 대박. 손가락 들어가는 거 봐. 와. 보낸 열린 거 아닌가? 이게 단차가 맞냐고. 이게 이것도 뭔가 좀 안 맞아. 여기.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상하이 공장 별거 아니구만. 미국산이에요. 뭐라고요? 미국산? 모델 X, 모델 S는 미국산이라고? 야,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야, 전에는 테슬라 모델 S, 모델 X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많이 좋아졌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옆에 있는 모델 3하고 모델 Y하고 비교해 보니까, 야, 확실히 미국 애들 진짜 날로 먹는구나. 야, 이건 너무해. 야, 대단한 차이가 있고, 이거는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서비스 센터에서 맞추면 되긴 될 것 같아요. 근데 서비스 센터에 가야 되는 거고, 미국에서 나올 때는 대충 좀 허접하게 돼서 오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테슬라 분들. 본의 아니게 자꾸 테슬라 취재하러 와서 계속 좋다는 소리는 못하고, 죄송합니다. 여기서 시승도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시승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면허증이 없으니까 시승 어떻게 하나 싶은데 한번 가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저 차구나. 검정색 테슬라. 와, 저거예요. 저 차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시승해 보자. 이야.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오늘 시승하는 차는 테슬라 모델 Y입니다. 테슬라 모델 Y LFP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조수석에 있어요. 제가 조수석에 있습니다. 이게 여기 운전면허가 없어서 제가 조수석에서 시승을 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 무려 315km라고 써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죠. 사실 이거 지금 충전이 거의 80%밖에 안 돼 있는데 이 정도 거리 나온다는 거 상당합니다. 실제로 이거 완전 충전 100% 가면 430km를 갈 수 있다고 해요. 바닥에 표지판을 읽어요. 화살표를 읽고 있네요. 야, 놀랍습니다. 그리고 신호등을 지금 읽고 있어요. 신호등을 읽고 있으면 이제 곧 FSD가 된다는 거 아닌가. 그래픽이 우리나라랑 달라요. 지금 그래픽이 우리보다 조금 더 진보했습니다. 정지선을 지금 읽고 있고요. 신호등도 읽고 있고, 그리고 깜빡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도 원래 되니까. 레인보우 컬러. 오토파일럿을 시작했어요. 오토파일럿이면 아시겠지만 핸들도 제대로 잡아주고요. 속도를 높일 수 있는데 시승차는 시속 120km의 속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4명이 타고 있거든요. 뒤에는 또 100km 정도 되는 친구가 있는데요. 야, 이게 테슬라에서 가장 못 나가는 차예요. 테슬라 전체에서 가장 느린 차. 가장 느린 차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와, 이게 지금 너무 신기한 게 스피커도 똑같아요. 모든 게 똑같아요. 모든 게 똑같고 오로지 이 모터 한 개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터리하고 그것만 다르다는데, 그러면 스탠다드 사야 되겠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차는 초음파 센서가 없죠. 초음파 센서가 없기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는 게 있습니다. 주차할 때 이거 제대로 될 것인가. 보통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꼭 뭔가를 빼잖아. 저렴한 차는 뭔가 없어. 하다못해 뒤에 테일램프도 다르고, 하다못해 뭐가 좀 못생겼고, 그래서 이럴 바엔 돈 더 들여서 더 비싼 거 사지, 이런 게 있는데, 테슬라는 네가 원하는 게 주행거리야? 그러면 돈 더 내고 주행거리. 네가 원하는 게 파워야? 그럼 돈 더 내고 파워. 그거 원하지 않으면 그냥 그거 사지 마. 그냥 제일 싼 차도 그냥 다 넣어줄게. 네가 원하는 걸 사.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옵션 강매 같은 게 없다는 거죠. 굉장히 똑똑한 전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도 위하고, 사실 만드는 입장에서도 차를 여러 개로 수많은 차를 만드는 거에 비해서 하나를 똑같이 만들고 그거에서 그냥 종류를 줄이는 게 오히려 제조사한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런 거 굉장히 똑똑한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윈윈하는 아이디어죠. 전에는 이 심플한 게 이건 너무 심플하고 후져 보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배경을 보고 나면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하는, 뭐랄까, 알고 보니 그게 정답이었네? 라는 느낌에 좀 깊은 뜻을 느끼게 합니다.
오디오 품질도 좋다는데 혹시 들어볼 수 있나요? 아, 신기합니다. 이게 가장 저렴한 차에도 이렇게까지 해준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That's all right. 지금까지 테슬라 매장에 와서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뭔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 자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남들에게 잘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산 테슬라에 대해서 사실 우려도 많았는데 지금 미국산 테슬라하고 비교해보면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던 것 같아요. 적어도 과거에 중국산이라면 막연히 좀 불안하다,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이제 적어도 테슬라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